자질을 검증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뭔가 머뭇거리고 제대로 된 수치를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거죠. 잘못된 수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자, 김기철, 성우, 정동맨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IMF 같은 위기라더니 국가 채무 비율 모르는 총리 후보자입니다. 물론 김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총리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총리 후보가 된 후 제2의 IMF,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각오를 다진 것을 생각하면 지난 보름간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의아스럽다. 내각을 총괄할 총리를 맡겠다고 했다면 국가 경제의 기본적인 수치 정도는 숙지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버티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임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좋았던 질문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질 검증에 치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나라 살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에 관련된 질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좀 회심 있는 그런 질문을 딱 던진 것 같은데 답변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OECD 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 좀 높다는 사람도 있고 낮다는 사람도 있다. 이거 사실 너무 애매한 표현이죠. 네. 이런 표현으로는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 같고 이 추계라는 단어의 선택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추계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네. 추계는 일단 일부만을 계산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림잡아 볼 때 우리가 추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보통 우리가 이전에 했던 예측과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잘못 판단을 했다 다시 잡아봐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수치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네. 이런 수치를 다 외워야 하는 자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네네.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조하면은 충분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인사 검증을 받는 자리에서 어림치를 대답했을 때 그 어림치가 어느 정도 내로는 비슷해야죠. 그렇죠. 한 40%에서 50% 정도 내외다 정도로 답변을 했으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